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화요일 TBC 굿모닝 뉴스입니다. 경북의 지자체들이 소규모 마을 활성화 사업으로 소멸 위기 극복에 나섰습니다. TK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대구시는 이달 안에 특수 목적법인을 이끌 공공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민간기업 공모에 나설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광주시당이 공통 공약 발표와 함께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를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연기념물인 경주계 동경리에게 새로운 보금자리가 생겼습니다. 현재 대구와 포항, 울진에는 건조특보 발효 중입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1도 분포로 어제보다 5도 내외 떨어졌지만 낮 최고 기온은 2도 정도 높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현정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0도에서 영하 1도 분포로 어제보다 5도 내외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2도 이상 오르겠고 평년보다도 2도 내외 높겠습니다. 오늘 큰 일교차에 대비해서 옷차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전에 군위군을 제외한 대구 그리고 포항과 울진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당분간 화재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에 힘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상주와 구미 영하 3도, 안동 영하 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낮 최고 기온은 구미 7도, 울진 8도, 포항 9도까지 오르겠고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의 지자체들은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는데요. 행복마을 자치 사업과 도시 유학생 유치로 활력을 찾고 있는 의성과 봉화의 소규모 마을 활성화 사업 현장을 이혁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여 명이 살고 있는 의성군 구천면 선창마을입니다. 주민들이 도비와 군비 4억여 원을 지원받아 마을 기업을 만들고 쌀로 맺은 막걸리 시제품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주민 18명이 주주로 참여해 귀농귀촌 가구의 일자리도 제공하고 마을 주도 어르신 돌봄 사업을 하며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인들이 유입됨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일자리도 제공이 되고 지금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의성군은 시범 사업을 통해 마을 소득이 늘고 마을 순환 경제 구축으로 생활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범마을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청년들이 이제 들어오고 이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인구와 함께 정착이 확산될 수 있도록. 봉화군 명호면 양산마을도 도시 학생들이 농촌으로 유학을 와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10여 명의 초등학생들이 모닥불에 고구마를 구워 먹고 가축을 돌보거나 독서를 하며 방학 기간 겨울 캠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여기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생활하는 게 너무 즐겁고 재밌어요. 이 마을 주민 50여 명 가운데 도시 유학생과 농촌 유학센터 직원 등이 절반을 넘습니다. 매년 평균 200여 명의 도시 지역 학생들이 유학을 와 농촌 학교를 유지하고 마을 소멸 위기 극복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이제 아이들 웃음소리가 넘치니까 마을이 활력이 넘쳐 보이고 도시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우리 아이가 시골에 와 있으니까 이 고향에 대한 이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또 많이 가져줍니다. 경북에서는 현재 15개 소규모 마을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관련 세부 전략 마련을 위해 마을 유형을 분류하고 사업 확대를 검토하고 있어 경북형 소규모 마을 활성화 사업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TBC 이혁동입니다. 새해를 맞아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 상황과 현안을 점검하는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올해 최대 과제는 신공항 건설을 대행할 특수목적 법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인데요. 대구시는 이달 안에 특수목적 법인을 이끌 공공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민간기업 공모에 나설 계획입니다. 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5년 착공이 목표인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이 구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대구시가 사업 시행자로 선정되면서 신공항 건설 16단계 가운데 13단계에 도달했고 공항을 건설할 특수목적법인 가칭 TK 신공항 건설 설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이 구성되고 국방부 장관이 사업 계획을 승인하면 설계를 거쳐 마침내 공사에 들어갑니다. 군공항 건설은 물론 K2 후적지 개발까지 담당할 특수목적법인에 어떤 기업이 참여하느냐가 신공항 건설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대구시는 이달 안에 한국공항공사 등 4개 공공기관과 양해각서를 맺은 뒤 지침을 만들어 민간 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신공항 건설이 10조 원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삼성그룹은 물론 국내 10대 건설사 모두가 참여하는 대형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게 대구시의 목표입니다. 상위 10대 건설업체들이 다 참여하는 그랜드 컨소시엄 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이 사업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각각 건설 기업들이 자기들이 공사할 수 있는 몫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함께 대구시는 글로벌 신성장 도시로 키울 K2 후적지에 대한 도시 특화 세부 계획 마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전지 토지 보상과 이주 대책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의성 비안 만세센터에서 이전지 주민을 만나 토지 보상과 이주 대책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들었습니다. 올해는 신공항 건설에 초석을 놓는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과 참여 기업, 주민 간의 긴밀한 협의와 속도감이 있는 사업 추진이 절실합니다. TBC 서원진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광주시당이 본격적인 공조체제를 가동했습니다. 공통공약 발표와 함께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는데 총선을 앞두고 용우남이 함께 공약을 제시한 건 처음입니다. 권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와 광주, 달빛 동맹이 다시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번엔 지역 정치권, 그것도 민주당에서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대구시당과 광주시당은 22대 총선 공통공약을 발표하고 두 지역의 화합과 협력을 이끌어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공통공약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달빛 내륙철도 특별법을 총선 전에 통과시키는 겁니다. 국힘도 발의를 해놓고 법사위를 묶여놓는다. 이게 정치입니까? 나는 반드시 되리라고 보고요.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대구 로봇, 광주 반도체에 기반한 경제 공동체를 조성하고 2038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를 비롯한 국제 스포츠 게임 유치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동절 공휴일 지정과 양지역 교류 프로그램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호남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함께 공약을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대구 쪽 제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준석, 이낙연 신당이란 변수가 등장하면서 가뜩이나 열세인 대구 경북에서 표가 더 분산될 거란 위기감 때문입니다. 우리 쪽으로 상당히 넘어오는 기류가 있다가 이준석 신당이 되면서 이준석 신당 쪽에 머무르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남의 자식 이런 정서가 있는데 이걸 꼭 조금이라도 깰 수 있도록. 민주당 대구시당과 광주시당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국민의힘과도 공통공약 실현을 위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TBC 권준범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달 대구의 주택종합 매매가격 지수는 한 달 전보다 0.23% 떨어져 지방 5대 광역시 가운데 부산 다음으로 하락폭이 컸고 경북은 0.02% 올랐습니다.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도 대구는 0.3% 떨어져 부산의 0.33% 다음으로 낙폭이 컸고 경북은 0.02% 내렸습니다. 주택종합 전세가격 지수는 한 달 전보다 대구는 0.17%, 경북은 0.04% 떨어졌습니다. 포항시가 2차 전지와 수소, 바이오와 철강, 그리고 ICT 융합지능형 로봇을 신산업으로 집중 육성합니다. 포항시와 산업연구원은 관련 개발 전략 중간 보고회를 열고 5대 신산업 성장 전략과 신속한 산업 용지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2차 전지와 바이오 산업 등 포항 현안과 연계한 산업 공간 구조를 만들고 기반 시설 확충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첨단 농업 확산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5,662억 원을 투입합니다. 시설원의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과 현대화, 과수 스마트팜 확산, 식량 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 그리고 논대체 작물 재배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또 곤충 산업화와 산업식품형 햄프 산업 클러스터 조성, 특용 작물 산업 지원 등으로 그린 바이오 산업을 농업 영역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구 경북 지자체의 역점 사업을 살펴보는 새해 설계. 오늘은 군의군입니다. 대구로 편입된 군의는 공항시대에 대비한 신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명품 교육도시를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역사적인 대구 편입으로 신공항 중심 도시로 떠오른 군위군은 성장의 발판이 될 신도시 기반 구축에 나섭니다. 대구 5대 미래 신산업을 바탕으로 200만 평 규모의 첨단 산업단지 조성 등 희망찬 미래를 준비합니다. 군부대 이전에 따른 민군 상생 밀리터리 타운을 조성해서 인구 25만의 에어시티를 만들고자 합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지원센터 운영과 어르신 돌봄 체계 구축 등 맞춤형 복지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강화, 인재 양성, 교육발전 특구 시범 사업 추진 등 특화된 교육 지원으로 명품 교육 도시를 만드는 데도 집중합니다.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안정적인 먹을거리 생산 소비 체계를 갖추고 글로벌 스마트 농업밸리 프로젝트를 추진해 K농업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위천의 국가하천 승격에 맞춰 체계화된 하천 관리 등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도 나섭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큰 수해를 입었었고 그것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또 경험도 얻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발판으로 해서 더욱 안전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또 삼국유사 세계기록유산 등재 도전과 180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 운영 등 매력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대구 굴기의 전초기지 군위군이 대규모 정책 사업과 공간 개발로 미래 100년을 여는 기회의 땅으로 비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TBC 박석입니다. 천연 기념물인 경주계 동경이에게 새로운 보금자리가 생겼습니다. 경주 건천에 현대식 사육시설과 운동장이 마련됐는데 동경이의 생활 공간은 물론 연구와 훈련 장소로 활용됩니다. 정석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어난 지 2달 된 강아지들이 앙증맞은 표정으로 엉덩이를 흔들면서 재롱을 피웁니다. 흰색과 누런색, 검은색, 그리고 호랑이 무늬를 가진 호구 등 4종류로 모두 경주계 동경입니다. 지난 2012년 우리나라 토종계 가운데 3번째로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동경이는 꼬리가 없거나 매우 짧은 게 특징이고 온순하고 우수한 친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주계 동경이가 뛰놀고 있는 곳은 경주 건천에 마련된 현대식 보금자리. 지상 2층짜리 건물 3동에서 동경이 170여 마리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고 모자동에서도 어미개와 강아지 80여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또 부속 운동장은 동경이의 훈련과 운동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신경 쓰는 건 애들 이제 건강 관리나 아니면 애들 이제 체형에 맞게끔 이제 사육을 하든지 사용 관리를 하든지 그리고 애들 성격을 이제 사회성을 좋게 하게끔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 등 53억 원을 들여 준공한 이 시설은 지난 19년 동안 멸종 위기에 놓인 동경이의 혈통을 영구 보존하고 키워온 민간 단체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은 처음이니까는 우리도 기쁘고 무엇보다 동경이들한테 옳은 사육 환경을 만들어줬다 그런 느낌에서 상당히 기쁘죠. 저희들은 누구라도 이 준공식 할 때도 진짜 많은 분들이 와가 축하도 해주고 자기 일처럼 그래 기뻐해 주셨으니까. 경주시는 더 K 호텔 경주와 동경이 브랜드 사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을 비롯해 동경이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경주시에서는 동경이 관련 다양한 상품 개발 등 천연기념물 인지도 제고 등의 행정 지원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문헌 기록상 가장 오래된 경주계 동경이 현대식 인프라가 마련된 만큼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 육성을 위한 관심과 지원도 필요해 보입니다. TBC 정석헌입니다.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은 오는 20일부터 6월 22일까지 5개월 동안 대구 국제공항 맞은편 공항 2 공영 주차장을 임시 휴장합니다. 이번 휴장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허가에 따라 주차장 확장을 위한 것으로 주차 구획이 기존 173면에서 218면으로 45면 늘어납니다. 경산시는 소상공인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12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경산시 특례보증 지원 사업 규모가 올해 200억 원으로 증가했고 800여 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경산시는 경북신용재단과 협약을 맺고 특례 보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가 특화 프로젝트인 ABB 융합 로봇 SI 제조 혁신 과제에 참여할 지역 기업을 모집합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8일까지 희망 기업들의 신청서를 받아 평가를 거쳐 선정하는데 신청서 접수에 앞서 24일 대구 기계부품연구원에서 기업 모집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대구시와 중소기업벤처부가 추진하는 ABB 융합 로봇 SI 제조 혁신 프로젝트는 로봇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지역 기업의 생산 공장에 디지털 제조 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부터 3년간 327억 원을 투입합니다. 오늘 아침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0도에서 영하 1도 분포로 어제보다 5도 내외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2도 이상 오르겠고 평년보다도 2도 내외 높겠습니다. 오늘 큰 일교차에 대비해서 옷차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전에 군위군을 제외한 대구 그리고 포항과 울진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당분간 화재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에 힘써주셔야겠습니다. 전국 하늘 구름 많겠습니다. 대전은 낮 최고 기온 5도, 서울은 4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 예천과 고령 영하 8도로 어제보다 6도 내외 떨어졌습니다. 안동은 낮 최고 기온 6도, 경산 9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2,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영양과 청송은 오늘 아침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빙판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금요일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TBC 굿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